한 대도 없어.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따릉이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할 때도 있고 뭐 지하철을 탈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자전거 단말기 오른쪽에 붙어있는 차를 팔고 나서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약간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좀 힘들다. 제가 앞에서 차를 팔고 제가 앞에서 차를 판매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전동 킥보드를 또 빌려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공유경제 서비스를 정말 요즘 많이 이제 적극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경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근데 갑자기 패션에서 왜 갑자기 공유경제 서비스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꺼낸 김에 약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유경제 서비스라는 말은 2008년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레시그라는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우버라던가 에어비앤비, 쏘카, 따릉이 같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저렴한 이용료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뭐 물론 최근에 발표한 우버에서 실시한 뭐 잠수함 공유 서비스, 헬기 공유 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 뭐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던가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면 또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생산이 되어 있는 물건들을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 이게 자동차 업계 기존의 전통적인 업계가 마련되어 있었던 상황에 이 공유경제 서비스가 들어오면은 일종의 뭐 경쟁관계 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할 얘기로 좀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패션에도 분명히 공유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관련돼서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쇼핑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내재된 경제 개념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패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가뜩이나 요즘 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진 터라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클로젯 쉐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패션 공유 경제 서비스인데 제가 일단은 보다 보니까 괜찮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좀 고가의 가방을 갖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사지 못하는 금액대도 있고 거의 월급에 준하는 금액대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말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시즌이 지나거나 이런 경우에 또 뭐 유행에서 또 뒤처지거나 이러면 또 실증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뭐 4일에서 7일 또는 뭐 한 달, 내가 그 기간 동안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리는 거죠. 다양한 그런 이용 방법들이 있긴 한데 단품을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달에 일정된 금액을 내고 옷이든 가방이든 월 2회 정도 이렇게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인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죠. 매장에 가서 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저는 지금도 부담스럽고 클라젯 시어가 2016년도에 이제 오픈했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백으로 시작했죠. 명품 백 같은 거는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개를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샤넬백 같은 거는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사는 옷도 있지만 안 입는 옷도 생기잖아요. 그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잖아요. 몇 번 안 입었는데 너무 아까운 옷들도 있고, 그쵸. 그 옷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들을 뭐 플리마켓에서 그냥 뭐 어디다가 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플리마켓 같은 데다가는 너무 싸게 그냥 팔아야 되고 아깝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플리마켓에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옷을 털어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게 수익을 창출해주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공유 경제 서비스에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제공을 하면서 나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 주 수입원 외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옷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것조차 좀 귀찮아하세요. 그쵸. 옷을 고르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러는 것조차 귀찮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서비스를 다 해드려요. 옷을 이미 어느 정도 골라놓기만 하면 저희가 이제 신청만 하면 저희 딜리버리 이제 픽업 기사님이 가세요. 그래서 그 옷을 저희가 가지고 회사로 가서 검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검수를 해요. 이 옷이 렌트를 하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또 회사 내에 또 수선이나 또 세탁소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다 검수를 하고 세탁을 맡기고, 너무 뭐 SPA 브랜드, 뭐 자라 H&M이라던가 수선이 불가한 옷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새 옷인데 내가 갑자기 살이 쪄서 아니면 뭐 체형의 문제 때문에 못 입는 옷들, 뭐 이런 옷들은 진짜 다 렌트를 하시면 매달 저희 이제 하루하루 이제 수익이 계산이 돼서 자기가 원할 때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트랜스퍼를 시키시면 돼요. 네네. 이거 진짜 공유 경제네. 네네, 진짜 공유경제. 사실 저도 좀 쏠쏠하게 용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옷으로 재테크를 해서 새 옷을 사는데 좀 투자하고 근데 있습니다. 괜찮다. 네. 자기 페이지를 직접 공개를 해주셨는데 수익금 포인트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박. 여기다 입금을 하면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대박.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서비스는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발전을 약간은 저해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패션 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시다. 패션 브랜드들은 사실은 성장이 더욱더 줄어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옷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브랜드는 옷을 많이 팔아야만,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야 그 브랜드가 성장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것이고
그 다음 시즌도 준비할 것이고 옷을 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제 이 클로즈 쉐어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들도 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약간 이런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나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렌틀 비즈니스를 굉장히 이게 막 반기는 추세는 아니죠. 사실 가뜩이나 그렇죠. 옷을 안 사는데 다 렌트해버리면 네. 우리는 뭐 먹고 사냐. 하지만 이 시장은 계속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마트하게 같이 이용을 해서 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렌트를 사면 렌트를 하고 나는 새 옷밖에 안 입고 내가 왜 남의 옷을 입어 이런 사람들은 옷을 사 입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 렌트만 하진 않아요. 옷이 너무 예쁘고 그러면 그러면 스토어도 구입을 하겠죠. 구입도 하고 이거는 정말 많은 다양한 초이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성장한다고 해서 뭐 스토어 옷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실생활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그런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동 킥보드 서비스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GPS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플 내 지도에서 이제 위치가 다 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 위치로 가면은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화라던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관념과 양심적인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신뢰잖아요. 관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무난이나 뭐 옷이 진짜 다 디스트로이 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없었냐 물어봤는데 2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다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의식이 되게 이게 남의 옷이니까 더 조심스럽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2019년이지 않습니까? 벌써 절반까지 왔어요. 좀 있으면 2020년이 올 거고 분명히 이 공유 경제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더욱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상상 초월할 규모로 그리고 숫자로 가지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는데 이 렌틀 비즈니스가 점점 커진대요. 그리고 점점 세분화된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키즈, 키즈. 네, 키즈하고 임산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리빙도 지금 가구랑 이런 이미 시작했죠. 아트 작품도 이제 시작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엄청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서비스가 아직 뭐 보편적으로 뭐 누구나 아는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누구나 너무 간편하게 이 서비스를 설명하지 않아도 야 그거잖아 막 이렇게 하면 누구나 진짜 인스타그램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싱가포르에 또 최근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지금 굉장히 그쪽 공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그로잉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꽤 있어요 거기는. 근데 한국은 사실 없거든요. 그쵸. 예, 거기는 또 파티 문화가 또 많아서 거기도 그리고 거의 사계절이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드레스류나 이런 옷들도 굉장히 잘 되고 저희가 여기 겨울일 때 여름 옷들을 또 거기 또 예. 진정한 창조 경제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스마트한 서비스라서 그러네요, 진짜 예, 진짜로.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제 클로즈 쉐어만 여담이긴 한데 클로즈 쉐어를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적은 숫자긴 한데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뭐 혹시라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내가 이거를 사려고 뭐 할부를 긁든 뭐 뭐를 하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들에 조금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취향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좀 맞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배양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말씀을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요?